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, 이 왼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, 음,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올라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. 물론 가끔씩 이렇게 슬럼프도 빠지고, 물론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, 누군가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죠.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이력서입니다. 이력서. 뭐, 뭐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우린 면접을 보기 전에 먼저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, 이력서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뭐 이걸 많이 쓰는데, 요즘에는 자기 소설서라고 또 얘기하죠. 이게 뭐 학교에서는 이력서가 생활기록부라고 할 수도 있고, 근데 사회 나가면 이제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이제 다 시험은 뭐 입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력서라서 오늘 이력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. 제가 오른쪽에 이 영문으로 된 이 한국에서 2017년 1월에 뭐 9만 건이나 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거 보면 되게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. 한국의 전형적인 이력서. 자, 한국의 전형적인 이력서가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뭐 이름 쓰는 건 뭐 어차피 이름이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름 알아야 되고, 뭐 영문으로 쓰는 거는 그럴 수 있고. 근데 이 생년월일을 왜 물어볼까요? 생년월일. 너무 어차피 일하지 못할 사람이면 할 필요도 없을 텐데. 그리고 여기 사진. 면접 보면 어차피 사진을 볼 건데 미리 사진을 보는, 이렇게 사진을 넣는 나라가 진짜 한국만 좀 특이한 것 같아요, 확실히. 여기 주소. 이 주소도 집을 왜 물어볼까? 아, 이 사람이 뭐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힘든가? 이런 게 아니라, 저는 이게 주소가 이 사람 사는 동네가 어디여서 얼마 정도의 뭐 재력이 있나?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연락처. 물론 연락처랑 이메일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왜냐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. 연락을 이 사람한테 최소한 뭐 언제 와라 안내를 해야 되기도 하고, 그래서 이메일이랑 연락처가 있는 건 이원이 돼요. 근데 한국은 또 이게 또 있어요. 희망연봉. 희망연봉은 사실은 뭐 이건 뭐 나중에 뭐 연봉 협상할 때도 필요하겠지만,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력서 쓰는 사람 많으니까 연봉이 뭐 똑같은 이름이 연봉을 조금 쓰는 사람 쓰겠다, 이런 의도겠죠. 여기 지원부나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도 어디에 일할지, 자기가 정확히 어디를 지원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신입 경력, 이거는 뭐 요즘에는 뭐 신입 같은 경력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연봉은 신입으로 주고 싶고 하는 일은 경력으로. 사실은 좀 경력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소소한 것들, 교육해야 될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싫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경력자를 써서 경력 지내온 일들을 좀 했던 사람들이라서 하는 거라는데, 이게 경력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경력이 꼭 해서 여기도 여기 보면 이제 경력 사항이 있죠. 그동안 어느 학교를 어떤 업무를 했느냐 해서 그 담당 업무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이 경력은 저도 인정을 해요. 이력서. 왜냐면 영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영문 이력서 중에도 보면 여기 경험이나 이력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. 영문 이력서 보면 여기 경험, 이게 직장, 인턴 생활, 사회봉사, 동아리 뭐 이런 거 했던 거 경험들을 쓰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. 이 영어 이력서 주르륵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경력인 것 같아. 근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서울대 공화국이라서 학벌이 먼저 더 중요하죠.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는 물어보지도 않아. 옛날에는 고등학교도 서열화가 돼 있어서 했지만 어느 학교를 다녔고 무슨 과를 다녔고, 근데 사실은 지금 전공이랑 전혀 다른 직장군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. 한국이 특히나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한 어떤 직장에 많이 들어간다. 또 똑같으면 서울이냐 지방 캠퍼스냐 어떻게든 등급을 나누는, 그 성적 가지고 나누듯이 이 대학교별로 직급을 나누고, 물론 그거를 열심히 일한 것만큼, 열심히 배운 것만큼 활용을 해서 노력한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력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, 지금은
학력보다는 오히려 실생활에서 아니면 진짜 실직업에서 실력을 발휘하느냐, 역량을 발휘하느냐,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. 그 역량은 뭐 연봉이 싫거나 뭐 복지가 돼 있거나 이런 건데, 우선 사진을 본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못생긴 사람 안 뽑겠다는 얘기인가? 아니면 뭐 이미 외쪽으로 본다는 거잖아요. 외국 같으면 이게 사진을 통해서 뭔가 걸러낸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흑인을 걸러내는 건가? 아니면 뭐 진짜 백인종을 뭐 중국인이라서 걸러내는 건가? 여기에 만약에 국적 해가지고 국적을 썼다고 해봐요.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야. 외국 같으면. 여기 병역. 병역. 군대 중간에 가는 거, 이게 계속 일할 사람을 뽑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만약에 여자로 얘기하면, 결혼했냐?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. 뭐 아니면 중간에 애 낳을 생각 있냐? 그러면 얘를 안 받고. 여기 남자, 여자, 이거는 남자라는 전제하에 병역을 물어보는 거잖아. 이 이력서 자체가. 여기 성별 안 물어봤지만 이미 여기 이력서라고 돼 있는 게 병역이라고 하는 건 남자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만든 기본 형식이라는 게 느껴져요. 해외 연수 뭐 어디 나가서 어떻게 했냐, 이것도 보면 토익, 토플 점수 해외 유학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역량으로 말할 수 있느냐, 진짜 계약할 수 있느냐, 뭐 이걸 실제로 물어보는 건 면접에서 충분히 그냥 회화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전문으로 진짜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뽑는 게 낫죠. 근데 이력서 양식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. 여기 보면 또 외국어도 있고, 외국어도 몇 개나 할 수 있느냐. 그럼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차라리 뽑는 게 낫잖아요, 진짜. 여기 자격증. 실제로 이제 저도 지금 뭐 컴퓨터 자격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지만 뭐 별로 쓸 일이 없어. 근데 그걸 물론 이제 이게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제일 중요하죠. 뭐 이런 것까지 이해해야 돼. 근데 제일로 이해 안 되는 게 여기 가족관계. 여기 보시면 가족의 최종 학력. 네 아버지 교수냐?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. 아빠 찬스냐? 엄마 찬스냐? 직업. 네 아버지 뭐 하시노? 이거잖아, 직업. 국회의원이냐? 아니냐? 이걸 왜 물어볼까? 심지어 나이까지 물어봐요. 이거 지금 가족 찬스가 있다는 거잖아요. 이것도 여기 다행이지 않은 건 우리 가끔씩 보면 여기 종교 물어봐요, 종교. 뭐 사립 뭐 이렇게 뭐 대학교 아니면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보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, 키, 신장, 시력, 이거 장애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, 뭐 장애가 꼭 뭐 도움 뭐 이렇게 진짜 제약을 당하지 않는 이상 이거 왜 물어볼까 싶은 거야. 제가 영문 이력서를 보니까 영문 이력서 여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영문 이력서에서 뭐 거주조, 뭐 전화, 이메일, 뭐 이런 거 웹사이트 자기 있으면 자기 홍보하는 거 이런 거 적는 건 당연한데,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생년월일, 성별, 결혼, 국적, 사진은 포함하면 안 된다고. 이거 사실은 소송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. 왜? 이게 차별이니까. 이걸 가져다가 분명히 나눈다는 얘기는 차별이에요, 차별. 여기 키 왜 물어봐요, 키, 체중. 만약에 항공회사들은 이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면 기름을 더 많이 쓰니까 자기는 체중을 좀 적은 사람을 쫓고 싶다, 똑같은 조건이면 뭐 그런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적절하게 있으면 내가 그것도 받아들이겠는데,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여기 왜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,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왜 이 분야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야, 뽑아야 되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인지 그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. 물론 여기 어학연수 인증서, 뭐 프로그램, 뭐 최근의 경험을 적는 게 맞거든요. 최근의 경력이 이게 쭉 많아도 지금 여기 이 이력서 칸 보니까 2칸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는 경력도 많으면 또 안 뽑아요. 왜?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신입 같은 경력이라 그죠.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. 한국의 이력서는 일은 많이 시키겠는데 남자를 뽑고 돈은 조금 받고요, 적절하게 무난한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는. 근데 보면 또 여기 사진 보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예쁜 여자를 웬만하면 뽑을 거 아니야. 잘생긴 남자를 뽑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이거 물어볼 때마다 이거 군별 계급 이런 것까지 옛날에 왜 물어봤을까? 군대 문화에서 끌어주는 게 있었나 보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.
근데 이게 바뀌질 않는 말이야, 웬만해서. 지금 여기 이력에서 한국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왜 외국 이력서랑 한국 이력서는 왜 이렇게 다르지?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지금 뭐 4차 혁명이다 뭐 한다 그러는데 기업이 뭐 보면은 그냥 사실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건 떨어뜨리기야. 몇 명만 그냥 대충 뽑아서 사실은 뭐 너무 공정하게 뽑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.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자기소개서 보면 성장과정, 성장과정 비슷하잖아요 사실은. 뭐 특이한 성장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진짜 자기 성장이 뭔가 진짜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청 힘든 상황에서 성장을 했다 그럼 이걸 뭐 길게 쓸 수는 있죠. 근데 그거 사실 말로 물어보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. 여기 보면 이제 자기소개도 길게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. 왜? 길게 써봐야 그게 소설이 되니까. 학창시절에 난리 쳤던 놈들은 뽑으면 안 되겠구나. 그런 생각 들어요.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뽑아달라는 뭐 이렇게 좀 요구하는 학교도 있더라고. 학교나 뭐 직장도 있단 말이야. 왜?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난리 쳤던 놈은 얘는 뭐 기준에 잘 안 맞아서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어렸을 때야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. 아니면 진짜 예술적 재능이 있거나 좀 뭐 자유를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평범한 게 이상한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학창시절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. 성격 소개. 성격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데 성격이 나쁘다 좋다가 없잖아요. 그냥 성격대로 누군가는 사람 만나면서 막 활발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영업직을 쓰는 거고 그럼 차라리 여기 성격 검사를 해서 성격 검사가 뭐였냐를 정확히 해서 자기가 어떤 판단인지 그걸 그냥 한 줄 뭐 이렇게 딱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. 지원 동기? 사실 돈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.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왜냐면 돈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에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일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. 여기 이력서라고 하는 거 보면 사람 물어볼 때 우리가 뭘 물어볼까라는 거. 이게 이력서가 사람 보는 어떤 그 사회의 가치관인 것 같아. 근데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나 아니면 회사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지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궁금하잖아요. 너 돈 얼마 있냐? 통장에 얼마 있냐? 이거 물어보는 거죠. 아니면 여기 주소. 너 어느 집에 사냐? 어느 동네? 특별시에 사냐? 광역구에 사느냐? 아니면 읍면에 사느냐?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. 네가 어느 가문에 있느냐? 가족관계. 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이냐? 이런 거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. 자기 아버지, 어머니 백으로 아니면 교수님 가져다가 생활기록부에서 할 때 보면 이런 게 지금 있지 않을까. 오히려 자기가 꼭 필요한 이게 자격증만 엄청 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직장을 제일 많이 지금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계급의식만 가지고 있다. 실제로 이 사람이 했던 이 경력 어느 회사 뭐 몇 년 다녔냐 이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조금씩 어떻게 발전했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여기 스마트폰에 그려놓은 게 이 사람이 차곡차곡 이렇게 뭐 어떤 단계를 밟아서 성적을 조금 하는 과정, 그러다가 올라가기도 있지만 좀 내려가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. 그 슬럼프를 어떻게 해나갔는지, 그리고 지금 더 올라가기 어떤 힘든 상황이 됐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, 그런 과정들을 이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냥 축 해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냥 툭 내려와도 말을 못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자꾸 비리가 생기고 이상한 욱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기 소설을 쓰고 있고, 이 이력서에 있어야 될 이 경력은 이 역사란 말이에요. 이 역사 히스토리,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, 어떤 역경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는지. 그래서 이 역경을 뒤집어 쓰면 경력이잖아요. 경력. 이걸 앞으로 보내면 역경이에요. 역경. 이 사람이 얼마나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
발전해 왔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. 면접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오늘 들은 질문은 이런 거야. 결혼하셨어요?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물어볼 수 있죠.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.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저런 거에 대한 질문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? 술은 하세요? 어느 그래서 이게 지금 적지만 안 했을 뿐이지, 우리가 면접관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질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과정을 통해서 뭘 겪어왔고 어떤 사람인지, 그래서 이 직업군에 적당한 사람이고 그거를 뭐 포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나만 얘기하다 온단 말이에요. 오히려 물론 뭐 채점표도 있고 뭐 예상 질문지도 뭐 있지만, 과연 사람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 사람을 키워내려고 하는 회사인지, 오히려 면접관한테 내가 탈락이냐 불탈락이냐 합격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, 보는 사람도 이런 거를 요구하는 회사나 사회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겠구나. 왜?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만큼 보수를 받고 그만큼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회사를 같이 끌어나가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하는 건 그 성장을 하는 건 여기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, 이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.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. 물론 밑으로 좀 떨어졌지만 오히려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뭐 실패해서 이렇게 툭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,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, 그런 회사인지,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. 오히려 내가 봐야 된다. 면접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된다.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.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꼭 면접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을 때 쓸모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너 얼마나 너 나이가 몇 살이야? 나이가 져다 이미 뭐 등급 나눠가지고 뭐 꼰대질이나 하려고 그러고, 그냥 넌 나보다 아래야 뭐 이런 식으로, 어디 대학교 나왔어, 무슨 과야,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중학교 나온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거든. 왜? 내가 예전에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했다.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.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내가 돈으로 아파트에서, 그래서 자꾸 아파트도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, 위에 사나 아래 사나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. 그냥 아파트를 지은 건 그 작은 공간에 서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공간적인 걸 확장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크게 살고 더 밀도를 높이면서도 각각의 개별적인 공간을 마련하자라고 해결한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회사도 어떤 사회도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성숙하는 게 맞는데, 어느 순간엔 지금 갈등만 일어나고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게,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이 역사는 달리기거든. 근데 누군가는 앞에서 달려버리고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달릴 의욕이 없단 말이야. 내가 거북인데 내가 왜 지금 토끼랑 달릴 필요가 없지. 토끼가 유리하고, 토끼한테만 유리한 산에서만 달리고 있으니까. 차라리 바다에서 건너자 그러면 바다에서 만약에 수영하자 그러면 바다 고흐에 이길 거 아닌 말이야. 그러면 수영이 필요한 사람은 수영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고, 산 위에서 구조할 사람들은 옛날에 암벽등반 했거나 체격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고, 다 각자가 서로 봐야 되는 부분, 잘해야 되는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봐주자. 그게 오늘의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데, 제가 오늘 약간 드는 생각은, 나는 과연
나를 알아줄 만한 곳에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음. 제대로 사람을 봐주는 문화, 사람, 그런 사람 밑에서라면 내가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조금 더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일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. 근데 나를 인정해 줬던 사람들은 돈을 좀 덜 주려고 했거나 좀 분위기상으로 무조건 경쟁만 좀 유도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. 그래서 내 스스로 성장을 나도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. 그래서 그래서 '일한 만큼 받는다가 아니라 받은 만큼 일하자.' 이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. 그게 약간의 매너리즘이기도 하고 조금 자꾸 하다 보니까 더 익숙해져서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. 나는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